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누구야? 자, 우리 봉구 선글라스 껴보자. 자, 우리 봉구 선글라스 껴보자. 상미 뭐 태양빛을 조심해. 아니, 태양빛을 조심해야 돼요, 언니. UV가 사람 눈에도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건 맞는데 걔들은 흑백으로 보인다는데 그럼 많이 안 보이는 거 아이가? 그래도 중요해요, 언니.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건강에 있는 있어, 젊은 친구가. 봉구야, 안경 써도 내려봐. 안 되겠어, 안경 써도 되는지 이미 와 계신 선생님들 어이없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봉구 탈출했어. 미안하다. 반려동물 안질환 전문의 박영우 수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의리 수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뭐 늘 들으시겠지만 의리 이런 거 많이 들으시겠네요. 네, 많이 듣죠. 실제로 의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두 분이 저기 학교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의리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우정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어느 정도 연락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늘 8년 만에 보신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눈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TV 불빛 일반 조명 뭐 이런 것도 강아지들한테 좀 좋지 않은지 코로 다니는 것 같은데 눈도 굉장히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는 근데 강아지 눈이 더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 뭐가 더 근데- 진실이에요? 강아지는 뭐 눈이 사람보다는 좀 살짝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게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시력의 중요성이 약간 사람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왜냐면 촉각이나 다른 부분들이 워낙 잘 발달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이제 안 보이면 당연히 생활에 불편한 거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냥 네. 일반 형광등 불빛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람 기준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긴 하는데 네. 밤에 보이는 건 훨씬 더 잘 보이긴 하고요. 아. 물론 약간 생명은 부분적인 생명은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뭐 움직이는 사물 같은 거는 더 잘 따라가는 동체 시력은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야, 오늘도 자신의 눈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멋지게 또 공부 늠름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키울 적에는 제가 뭐 물건 같은 거 자 여기 있다 하고 난데 딱 숨겼을 때 냄새로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강아지도 눈으로 물건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청명한 아침. 기분 좋은 날씨와 달리 오늘도 동물병원은 환묘와 환견들로 복새통입니다. 니들은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리고 여기 걱정 근심이 얼굴 한가득인 요 녀석 말티즈 코코. 7살. 야, 넌 어디가 아파서 왔어? 코코는 지금 7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그 눈곱이 자꾸 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눈물량 재는 거랑 그리고 눈에 상처 있는 거 그런 거 확인을 했는데 이제 눈물량이 적게 나가지고 안약을 넣으면서 계속 관리 중이고. 너무 안구건조 같은. 직장인 민지 씨의 룸메이트이자 단짝인 코코. 처음에 친구가 어릴 때 키우다가 못 키운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책임감이 있으시네요. 지금 키운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아유, 오랜 친구. 네. 착해요. 강아지의 눈물량도 중요하구나. 그러게요. 네, 사람 눈물 재는 것처럼 눈물을 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코코의 정기 검진 날. 코코 잠깐 보자. 어이 착하네. 오늘 안약 넣었어요 아침에? 오늘은 안 나와요. 안 넣었어요? 치료 후 그간의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코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 흔히 앓을 수 있는 건성 갑결막염이라고 해서 눈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눈물량으로 인해서 눈곱이 많이 끼고 눈 주변에 털도 빠질 수 있고 눈이 많이 붓고 충혈되고
그리고 눈 겉에 표면 자체가 부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눈 주변 털까지 몽땅 빠질 정도로 꽤 이 심했는데요. 정도였네요. 아니, 지금은 털도 눈곱도 많이 안 빠지는구나. 끼고요. 눈가도 많이 촉촉하고 눈물량 분비도 잘 되고 있어요. 건성과 결막염을 앓고 있는 코코. 쉽게 말해 안구가 건조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때문에 매번 정기 검진을 통해 눈물량 검사를 받는데요. 이거 사람 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네, 사람 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 같은 경우는 눈물량이 지금 14 정도 나왔어요. 1분간 눈물이 분비되는 양을 재는 검사. 14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겁니다. 끝났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눈물량이 1분 동안 18ml 정도 나왔어요. 정상이네요? 굉장히 좋아요. 네. 평균적인 수치고 굉장히 건강한 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증 증상이 심했던 코코. 특히 안약 성분 중 하나인 옥수수 오일 알레르기까지 있어 그간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량 자체를 높여주면서 눈물질을 개선시켜주는 안약이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인 인공 눈물이 아니고 특수한 연고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 일종이에요. 완치는 없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라서 지금은 크게 코코도 많이 불편해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나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코코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관리 잘하자. 저는 오늘 좀 놀랐던 게 늘 봉군의 집 진행하면서 놀라긴 하지만 네. 이 강아지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처럼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휴대폰도 안 보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선생님? 궁금해요. 강아지들의 안구 건조증은 네. 보통 이제 눈물샘이 자기 건데 이제 자기 몸에서 이제 눈물샘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면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네. 뭐 슬픈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듯이 네. 이제 그때 이제 작용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인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약물을 잘못 썼을 때 아이고. 뭐 이럴 때도 이제 눈물이 부족해질 수 다양하네요, 있습니다. 원인이. 네, 그렇죠. 이의리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런 안구 건조 질환의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심각하게 막 병이 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갑자기 눈물량이 또 많아졌다. 이래도 문제가 될 수 그럴 있나요? 수도 있어요? 예, 어때요? 우리 강아지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감정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왔을 때 불다가 모래가 들어가면 눈물이 자꾸 많이 이렇게 막 나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눈물이 많이 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눈이 어딘가 아프거나 이상이 자극적인 데가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강아지는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든 질문이 아니 왜 우리 반려인들은 다 제가 슬픈 일이 있어서 집에 오면 강아지가 왠지 나를 위로해주고 맞아요. 내가 울고 있으면 옆에서 따라 어머 너도 우는 거야?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막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착각인가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거? 착각인가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런지는 아직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주의만 하는 걸로. 예. 우리가 위로 받는 걸로. 예, 교감하는 주의만 하는 그렇게 걸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교감을 하는 거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근데 이유리 선생님, 사람도요 계절에 따라서 잘 걸리는 안질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그럴까요? 강아지들도 봄에 뭐 꽃가루 날리거나 하게 되면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많긴 한데 계절에 관련돼 있는 질환보다는 사실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네. 노령성 질환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그렇다면 선생님 눈곱 외에 어떤 걸 좀 더 눈여겨봐야 돼요? 평상시에 보호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은 뭐 충혈이 된다거나 충혈. 아니면 눈을 잘 못 뜨는 증상이 있거나 눈을 잘 못 뜬다고요? 네. 그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요? 사람들 눈썹 빠져서 눈에 있을 찌르면, 때 되게 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네. 근데 그런 증상들을 강아지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평상시랑 다르게 눈의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령견일 때는 특히 눈이 좀 혼탁한 색깔로 변하기도 하기도 하던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네요. 네, 우리 강아지 눈이 충혈됐다 그래서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아유, 어디가 안 좋은지 오해입니다, 오해. 어디가 안 좋은지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봉구 눈을 보고 싶은데 예. 우리 봉구 잠들었어요. 아. 여기 지금 뒤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무 태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보니까 예. 우리 봉구는 아주 깨끗합니다. 박영 쌤 어때요? 살짝 한번 눈곱도 봐주세요. 없고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네. 예,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뭐 눈을 아파하지도 않고 눈물도 뭐 적당히 나는 것 같고, 네, 아주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봉구 건강하다는 뜻이네요. 네. 다른 세상인 듯 색도 빛도 바래버렸습니다. 세상의 통로인 두 눈이 흐릿해져 버린 링고. 아직 앞길이 창창한 녀석은 이제 겨우 6살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털 말리는 눈을 보니까 하얀 게 있더라고요. 하얀 게? 그래가지고 검사 막 들어가니까 큰 병원 가보라 해가지고. 저럴 때 너무 무섭죠? 큰 병원 가보시라는 말씀. 링고의 병명은 백내장.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여기가 저희가 이제 수정체 봉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백내장이 온 친구들은 이제 보통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1단계의 눈이고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미성숙 단계라고 얘기하는 단계에 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이 훨씬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이제 시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총 4단계로 진행하는 백내장. 3단계에 접어들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이런 강아지 많이 봤어요. 맞아요. 링고가 병원을 찾은 날, 백내장 환견인 예리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리도. 예리의 혼탁해진 오른쪽 눈은 그러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느껴질 정도의 느낌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안 깜짝거려요. 진짜 안 보이는구나. 아, 그러네. 링고의 백내장은 각각 1, 2단계. 수술 경과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모두 다 이른 발견 덕분이겠죠? 다행히 극초기 때 봐가지고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이제 한 8개월 지나서 수술해도 된다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발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발견? 관심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저희 강아지 아프다고 하니까 다 눈 검사 불안하니까 눈 검사 한 번씩 해봐야겠다는. 맞아. 다른 분들도 경각심을 일으켜 네. 수술을 앞두고 안과 정밀 검사에 들어간 링고. 먼저 안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정체낭과 망막 그리고 초자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인데요. 좌측 백내장화가 된 렌즈 끝에서 살짝 렌즈가 터진 듯한 양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염증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 지금 초음파상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잡힌 수술 날짜. 그동안 안약과 먹는 약을 통해 눈의 염증을 낮추며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링고의 양쪽 눈 모두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안약을 넣기 때문에 오른쪽 눈은 1단계 아직 초기 백내장이지만 이번에 수술할 때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관리를 이제 한 번에 하기로 보호자분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오늘 수술을 양쪽 눈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쪽 눈 동시에. 반려견의 백내장 네. 수술 과정은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와. 먼저 각막을 최소 절개한 후 눈 안쪽 공간을 유지하고 수술로 인한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점탄 물질을 넣습니다. 점탄 물질을 넣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간 부분을 채워야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혼탁해진 수정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이 수정체낭을 원형으로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막을 동그랗게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막하고 수정체하고 붙어있는 부분들을 분리를 해주죠. 백내장 수술, 강아지 백내장 수술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봤어요. 저도요. 네. 근데 수술 방법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네. 분리가 끝나면 수술 장비를 이용해 더 이상 쓸 수 없는 흐려진 수정체를 잘게 녹여 조각냅니다.
이제 기구를 이용해 수정체 조각들을 빨아들여야 하는데요. 이때 망가진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이 주로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막을 제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쪽 눈당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오래 걸리는 거네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걸려요. 네. 백내장으로 탁해진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한 번 더 꼼꼼하게 남아있는 조직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단계. 인공 수정체. 이게 강아지용 인공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이 고독 인지다 보니까 40일 뒤부터 정도 되는 인공 수정체고요. 사람들은 뭐 거의 40일 뒤부터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사기 안에 인공 수정체를 끼운 후 원래의 공간에 조심히 펼쳐 넣습니다. 이제 링고의 눈 안에 깨끗한 새 수정체가 생겨나는데요. 수술 후 각막 상처와 염증만 회복하면 곧바로 원래의 시력을 되찾을 겁니다. 곧바로 회복되는군요. 눈에 염증이 좀 적게 생기게 하는 주사거든요. 눈 회복을 위해 잠깐의 봉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수술. 하나, 둘, 셋. 반대쪽 눈 역시 똑같은 과정을 통해 빛을 찾을 겁니다. 동그랗게 보이는 인공 수정체거든요.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수술을 잘 마친 링고. 한동안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이제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깨끗하게 잘 됐고 인공 수정체도 잘 들어가 있고 위치도 아주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경과가. 마중 나올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한 링고. 깨끗해진 두 눈으로 반갑게 인사까지 전하는데요. 표정도 한층 밝아졌죠? 뭔가 맑아졌어. 링고 잘 보이니? 영롱해요. 오, 퇴원해요. 잘 회복한 덕분에 드디어 퇴원도 결정됐습니다. 링고야, 퇴원 축하해.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뭉쳐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눈 안에 주사도 맞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뭐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회복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수술 후 약 2개월까지는 안약 처치와 안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직 걱정은 되는데 빨리 낫고 산책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링고야, 이제 걱정 말고 마음껏 보고 뛰어다니렴. 보호자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영상을.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링고. 네. 정말 다행이네요. 링고 다행이다. 아니, 오늘 두 선생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SNS 라이브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선생님. 아니, 지금 안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바로바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니, 상민 씨도 굉장히 궁금했다면서요. 김초롱님의 사연입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그 반려동물들도 시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잖아요. 저렇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 시력을 좋게 해주는 수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라식, 라섹. 김초롱님도 저랑 똑같은 궁금증이 있으신가 봐요. 어떠세요, 박용 선생님? 라섹처럼 이제 시력을 좋게 하는 수술을 사실 동물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력이 다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글씨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시력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동물들은 먹을 걸 찾아 먹고 안 부딪히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눈이 좀 나빠져도 뭐 신문을 읽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서효진 님도 SNS 라이브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강아지는 망막 수축이 안 된다는데요, 선생님. 안 보여서 부딪힌 아이인데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한지 유리쌤 어떻습니까? 보셔야 하겠지만. 망막 수축. 망막 수축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동공이 수축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막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망막 박리인 경우라면 역시 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환자 상태를 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동공이 안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 그렇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게 네.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백내장 하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네. 아까 그 친구는 그렇게 나이가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좀 어린 편인데 그렇죠. 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강아지들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선생님. 아, 네. 그 백내장이라는 게 이제 물론 나이가 많이 먹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당연히 많은 거는 네, 사실인데 노령견들. 이제 강아지들 보면 뭐 1살, 2살인 친구들도 사실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부모한테서 백내장이 생기는 유전자를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디 이렇게 뭐 한 대 세게 부딪혔다든가, 아이고. 근데 맞아서 눈 속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네.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 동료의 강아지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갑자기 얘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리 와 하면은 곧장 오지 못하고 여기 한번 박았다가 저기 한번 박았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내장을 의심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이혜리 선생님. 처음에는 사실 보호자분들이 알아차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빛을 그냥 일반 조명이 아닌 뭐 핸드폰 후레쉬나 간단하게는 그걸 비춰보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동공이 빛을 받으면 오므라드니까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또 역시 쉽지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눈 질환도 한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수전체 수술로 시력 회복이 완전히 가능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완전히 시력이 회복이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합병증 같은 것만 안 생기면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살고요. 네. 네. 그래서 괜찮다. 네. 저 궁금한 게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은 또 그럼 다른 것들이 있나요?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과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이 사실은 거의 동일한데 뭔데요? 네, 이제 백내장으로 인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은 녹내장이 오는 거고요. 합병증이 녹내장으로. 네, 네, 백내장의 그쵸. 합병증으로 네. 녹내장이 생긴다. 그 외에도 뭐 각막이 조금 뭐 뿌옇게 변한다든가 뭐 그런 약간의 그렇게 뭐 시력에는 중요하지 않은 합병증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망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녹내장이 오는 게 이제 가장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시력을 잃는 다시 시력을 잃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얘기를 하시니까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를 전 솔직히 잘 몰라요. 아세요? 남희 씨 잘 아세요? 나는 본의 아니게 알게 된 게 어떻게 아세요? 동물 메디컬인데 우리 집 얘기해도 되나? 저희 신랑이 고도근시가 있었는데 녹내장 진단을 사실 받았어요. 녹내장 진단을요? 근데 선생님 노안으로 해서 이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살짝 보니까 핵경화증도 있다는데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다들. 예. 사람 기준에는 사실 백내장의 하나로 취급이 되긴 하는데 핵경화증도요? 네. 예. 나이가 들면 수정체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혼탁해지는 게 핵경화증을 동물에서는 핵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물들의 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백내장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으면 보통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봉구가 짓는 본인은 이유가 안 질환에도 관심이 없어. 왜냐면 본인은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남의 몰라서 일을 그래, 듣고 몰라서. 병은 항상 설마라는 방심의 틈을 비집고 찾아옵니다. 오진이겠거니 그저 노환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찾은 병원. 꽃처럼 어여쁜 10살 호리미와 호리미의 반려인 묘선 씨는 그렇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형 같아요. 네, 너무 인형스러워. 우리 호리미는 남자아이고요. 호리마 미안, 멋진 노신사였구나. 10살이고 말티. 옷을 왜 이렇게 입히십니까? 데리고 올 때부터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인형 옷 입히듯이 그렇게 집에 엄마랑 이렇게 입히다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옷을 너무 좋아해요. 옷을 벗기면 짖는데 입히면 안 짖어요. 자기도 자기 이쁜 걸 안 해요. 그러게요. 현미모를. 그야말로 묘선 씨의 최애 호리미. 캐릭터까지. 어머. 뭐든 예쁘게 해주고픈 동생이자 가족들에겐 딸 같은 막내입니다. 그런 호리미에게 찾아온 이상한 변화. 왼쪽 눈이 좀 커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보호자분은 언제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아니요, 몇 개월밖에 안 몇 개월? 네. 전 오늘 눈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오른쪽보다 살짝 커 보였던 왼쪽 눈. 그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좀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오는데 동물들은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녹내장이 많이 좀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진단. 안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벌써 병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는 한 25 정도까지 보는데 안 좋은 왼쪽 눈뿐만 아니라 반대쪽 눈도 좀 높아서 지금 안압은 오른쪽 눈 31, 왼쪽 눈 49 정도 추정. 40까지? 저는 그래도 밤에는 좀 있던데. 곧바로 안구 뒤쪽 망막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안압 상승으로 망막과 시신경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아직 호림이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묘선 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른쪽 눈은 아직 시력은 있어요. 지금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성 녹내장이 되었고 오른쪽 눈도 좀 안압이 높아요. 시력은 있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아예 안 보이나요? 왼쪽 눈은. 아, 얘가요? 왼쪽 눈. 그러니까 얘가? 네. 어머. 한쪽으로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왼쪽 눈의 실명, 생각지도 못한 병 녹내장, 치료 방법에 희망을 걸어보는 묘선 씨입니다. 방법은 우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내과적인 방법이랑 외과적인 방법인데 내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우선 안약. 네, 왼쪽 눈은 말씀드렸지만 안압이 낮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시력이 회복되거나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건 안구 적출, 왼쪽 눈은. 그러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안에 의료용 실리콘볼을 넣어서 안구의 형태만 유지하는. 그 다음에는 주사요법이에요. 눈에 주사를. 단점은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두세 번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지금 빨리 안약을 넣어서 안압을 좀 낮추고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뭐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뭘 고민해야 되는? 수술. 저 지금 너무 정신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왼쪽 눈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약으로 할지 수술을 할지요. 왼쪽 눈도. 오른쪽 눈은 약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죠.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수술인데 수술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술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간의 아픔을 홀로 이겨내고 있었던 호림이. 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우선 굉장히 아프고요. 되게 아팠다는 눈이 거예요? 커지고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면 다른 합병증 눈을 잘 못 감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안구 건조증이나 각막 교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종국에는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눈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또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게 정상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하게 돼요. 안로라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는 묘선 씨. 좀 더 살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묘선 씨를 괴롭힙니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찍 데리고 왔어요. 그래, 혼자 아팠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네. 강아지의 녹내장은 사람이랑은 다르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빠르게가 정말 하루 이틀 아침에 확 변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많이 늦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평소에 자주 눈을 좀 봐주시면서 충혈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걸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환은 사람에서도
정복된 질환이 아니라서. 오른쪽 눈의 남은 시력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청출은 못할까 저희 주사 그걸 해줄 거예요. 안구 적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묘선 씨. 눈 좋을 때 산책 자주 많이 시켜주고 매일 내 바쁘다고. 묘선 씨는 좀 더 희망을 붙잡고 싶습니다.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삶을 키우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 오래오래 같이. 과연 호림이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이던 빛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의 녹내장 환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을 찾습니다. 이 친구는 노루란 아이고요. 그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녹내장 때문에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다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술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겉보기에 세상 건강해 보이는 노루는 16살 할머니입니다. 녹내장이라는 질환 자체가 응급한 질환이고 만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신경이 상해서 손상이 돼서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병을 처음 내원했을 때도 이미 시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구 내 안압을 낮춰주는 주사 시술을 받은 노루. 약물을 그 안구 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시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제 시술 후에 안압이 정상적으로 잘 내려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사 시술 성공률은 60에서 80%. 보통 2-3번의 시술을 받아야 떨어진다는 안압. 하지만 노루는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이제 16살이고 최근에 스케일링이랑 예방적인 중성화 수술 이런 건 다 시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과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없는 친구라 20살 넘어까지 장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보호자분들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소리와 냄새로 세상을 봐야 하는 노루. 이처럼 반려견의 빛을 소리 없이 집어삼키는 녹내장.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소리와 냄새로만 살아야 한다. 자체가 참 슬프게 느껴지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녹내장. 반려견 실명의 2번째 원인 녹내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저는 근데 있잖아요.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드러내 봤는데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SNS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맞습니다. 조수아님께서도 네, 녹내장, 백내장 차이부터 좀 짚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선생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 이제 생기는. 근데 이제 거기가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얗게 됐다, 백내장. 그렇죠. 이제 하얗게 돼서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 속에도 물이 이렇게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계속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신경이 눈에 있는 신경이 결국 눌리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동공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눈이 좀 이렇게 푸른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던 건데요. 색깔을 앞에 붙여서 그쵸? 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시력을 잃는 질환인데 확연한 차이가 있죠. 야, 놀라웠던 건 이리 선생님 골든 타임이 있더라고요. 네. 녹내장이. 수의 안과학에서는 네. 48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해요. 48시간 안에 안압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호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개월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만성 녹내장으로 진행된 경우도 굉장히 빠른 조치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얘가 오늘 눈이 이상하네. 오늘은 나 바쁘니까 내일 데려가야지. 이러면 벌써 약간 늦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호림이 아까 안구적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인가요? 이제 눈이 만성 녹내장이 되다 보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눈을 잘 못 감거나 그로 인한 궤양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적출이나 의안 삽입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주사요법 같은 잠깐 눈만 마취해서 시술하는 방법도
수술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이제 수술요법을 하는 거고 시력이 있는 상태로 가면 이제 어떻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우선 응급처치로는 안약이나 전완방 천자라고 하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안압을 우선 낮추고요. 네. 그 안방수라고 하는 게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의 경로 외에 다른 안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눈 속에 물을 만드는 조직을 조금 망가뜨려서 적당히 다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망가뜨려서 이렇게 안압을 낮추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같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에서 네. 저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는 친구들은 치료 목표가 가능한 오래 보게 하는 거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 녹내장 때문에 눈이 아프잖아요. 네.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이제 치료의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출을 하고 나면은 뭐 더 이상 아플 일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출을 안 하고 이제 눈을 좀 덜 아프게 하려면 네. 안구를 완전히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보통 문제가 안 생기는, 물론 약간 눈곱이 끼긴 하지만 네. 뭐 그거 빼고는 이렇게 크게 아픈 일이 없는 그런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유리 선생님, 그러면 이제 치료를 호리미처럼 이렇게 했어요. 치료를 해도 결국은 실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게 녹내장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람도 아직 정복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관리가 좀 미흡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병이 질환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실명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씨는 물론 저희가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편분 사례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런 눈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환자를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세 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안질환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은 정교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받으실 거죠, 진료? 선생님 안질환 검사 선생님 예. 안질환 검사 받으시나요? 1년에 한 번씩? Sometimes we live in this life. 잘 안 갑니다. 예, 잘 안 갑니다. 예, 잘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강아지들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작 저희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두 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많은 아가들을 살리시는데. 걱정이 한올지어 모이는 곳. 여느 보호자들처럼 현욱 씨의 간절한 바람도 이곳에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순해. 그냥 사람 좋아하고. 그 개냥이라고 하잖아요. 개냥이. 아, 이런 고양이 매력적이죠. 네. 지금도 비비니까 좋아가지고 잠이 와요. 올해 3살에 접어든 어여쁜 숙녀 몽실이 페르시안 고양이와 아메리칸 쇼테어 사이에서 태어난 엔조틱 고양이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어렵네요. 엑조틱. 어릴 때부터도 유난히 순했던 몽실이. 남매들과 싸움 한 번 하지 않던 순둥이는 현욱 시대 10마리 대식구 중에서도 상냥하기로 소문난 애교쟁입니다. 이야. 얼마 전에 태어난 새 식구 막내와는 벌써부터 둘도 없는 절친 사이. 키우면 쥐약이 먹으려고 하는데. 잘 지내네. 아니야. 그런데 이런 녀석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에 눈동자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눈동자 위에 자리한 검은 딱지. 아니 검은색 이물질. 검은색이에요. 지금 빨간색이 아니고.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이제 완전히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 소개받아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 현욱 씨의 간절함을 담은 첫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몽실이의 과거 병력부터 발병 시기 등을 들은 안과팀 박영우 원장. 눈물량 검사와 안압 검사, 그리고 동공반사와 위협 반응 등 진단을 위한 안과 신경계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몽실이의 왼쪽 눈동자에 생긴 검은 딱지에 대한 정밀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영어로 코니얼 세커스트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그냥 임의로 이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이 분리괴사증이라고. 몽실이처럼 머리 앞뒤가 납작하게 눌린 형태를 단두종이라고 합니다. 각막분리괴사증, 각막괴사증으로 불리는 이 병은 흔히 단두종 고양이에게서 발병되는데요.
병이 생기는 원인 역시 다양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털들이 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찔러요. 원래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렇게 여기처럼 혈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막 있어요. 혈관이 막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자극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혈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양쪽 눈 다 여기를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런 수술을. 양쪽 눈 모두 수술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막 두께인데 다른 애들은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배, 굉장히 얇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일부분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얇은 각막. 현욱 씨는 선뜻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얀 부분이 각막인데 그걸 당겨서 얘가 각막이 워낙 얇아서 좀 수술이 쉽지는 않을 거라 하고. 현욱 씨에게 몽실이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애들은 데리고 분양해서 온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작고 제일 약했던 거. 자주 좀 봤어야 되는데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기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남매들 중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난 몽실이. 아이고 괴롭힘 당하는 순한 거예요? 성격에 서열까지 낮은 녀석은 대식구들 사이에서 매번 치여왔습니다. 제일 걱정은 잘못될까 봐 걱정이고, 그다음은 이게 너무 많이 덮어지니까 얘가 너무 이제 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안구 천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현욱 씨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몽실이는 총 2가지의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왼쪽 눈동자의 검은 딱지를 제거한 후 각막 자극의 원인이 됐던 눈꺼풀을 뒤집어 더 이상 눈 주위 털이 각막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각막이 검은 딱지부터 제거하기 시작한 박영우 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더 떼내야 되는 거죠. 검게 변한 각막의 병변이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딱지가 제거되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제거하실 거죠?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 한 번 더 떼냈는데도 지금 가운데는 또 남아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밑에가 없는 조직이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요? 네. 엄청 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막상 보시니까. 이럴 땐 수술하시면 저도 난감하시겠어요. 그쵸. 네. 네, 어디까지 결정을 해야 하셔야 될지.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안과팀의 세밀한 작업. 하지만 깊게 뿌리 박힌 변형 조직은 좀처럼 그 끝을 보이지 않습니다. 각막 두께가 얇아 안구가 터질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떼면 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게 전층에 다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은 하면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각막 절제 이후 이어진 결막 플랩. 이 정도 두께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터질까봐? 아니요, 터지는 게 아니라 밑에 괴사 조직이 아직 있어. 혈관이 많은데. 손상된 부위에 결막을 덮어주는데요. 상한 부위의 재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자극이 생겼을 때 이제 상처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얘가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제 남은 2차 수술은 더 이상 각막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양쪽 눈꺼풀 피부를 뒤집어주는 겁니다. 허피스 바이러스 외에도 속눈썹의 자극 때문에 생겨난 몽실이의 각막 분리 괴사증. 네, 꺼주세요. 다 됐나 봐요. 3시간 넘게 걸린 몽실이의 수술. 일단 그 검은색 닥지가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을 거의 끝까지 그 두께 90%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제 잘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눈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달렸던 통증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몽실아, 그간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나들이 하기 좋은 어느 날, 몽실이를 다시 찾았는데요. 몽실아, 이제 좀 괜찮아? 방금 보셨나요? 깜빡이는 모습? 고양이들이 예민해서 병원 생활을 좀 못하기도 하는데 몽실이는 성격도 무던하고 잘 있는 편이어서 안 검사하고 마냥 놓고 이런데 전혀 문제 없었고 경과도 참 좋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간 치료 경과가 좋았던 몽실이 드디어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눈에 이렇게 대고 애기 되게 잘해요. 눈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눈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는 약이거든요. 앞으로 약 넣고 잘 관리하면 집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칭찬받았어요. 잘한다고. 보이시죠? 검은 딱지 대신 이식한 결막도 잘 붙었는데요. 이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일만 남았네요. 안 아프고 이제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네요. 공도 쫓아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시간 수술이 말이 쉽지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몽실이가 그래도 공이 지나가는 걸 보고 쫓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이런 맛에 또 수술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최고예요. 아니 근데 허피스 바이러스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안질환은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네요. 허피스 바이러스는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입안에 하얀 거 생기는 게 허피스 바이러스잖아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피곤할 때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우리 고양이들도 똑같거든요. 허피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건데 눈이 아픈 게 아니라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누가 자꾸 날 괴롭히거나 막 이러면 이제 얘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약한 곳을 이렇게 다치게 되잖아요. 안 좋을 때는. 근데 아까 그 검은 반점이 다 제거되진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선생님? 사실 그 아주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큰 이제 그 위로 이제 결막을 덮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 그 약간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결막을 덮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아지는 거죠? 그 결막이 처음엔 아까 수술한 다음 사진을 봤을 때는 약간 두꺼워 보였지만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 여기 흰자위에 얇은 막이라서 거기 그 결막을 통해서 흰자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나면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이렇게 얇은 막이 되기 때문에 틈틈이 그 틈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수술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마리가 이쪽 눈 수술하고 이쪽 눈은 멀쩡했어요. 근데 이쪽 눈도 이제 아파가지고 저희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겨놓는 수술을 하고 이쪽 눈만 가지고 수술한 눈만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보호자가 얘기하시기로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강막분리 괴사증을 치료를 늦게 하면 이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지속적으로 눈이 아픈 게 가장 문제죠. 일단 거의 이 병에 걸린 친구들은 눈을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아니면 거의 못 뜨고 있거나 눈물도 많이 나고 계속 그 불편한 상태로 사는데 너무 이제 심해지거나 딱지가 커졌을 때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치면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각막에 다 있었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안구가 이렇게 천공이 되면서 시력을 잃을 수가 있겠죠. 무서워요. 유리 선생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아지 안과 질환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고양이 안과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고양이는 강아지랑은 또 다른 거는 눈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단 다른 전신 질환이 있을 때 눈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수는 있고요. 네. 특히나 그런 전신 질환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서 눈에 이상이 있을 때 눈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상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리 선생님, 그러면 자, 우리 집안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약간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평상시에 눈을 잘 보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랑은 다르게 흰자를 보기가 맞아요. 눈동자가 흰자 크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얼굴을 잡고 살짝 눈꺼풀을 젖혀서 흰자를 평소에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긴 하고요. 네. 충혈이 되거나 눈곱이 평상시랑 다르게 좀 그리고 아니면 양쪽 눈이 한쪽 눈은 좀 더 많이 낀다거나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눈이 불편할 때 증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더 어렵네요. 그래서 좀 오래 지켜보셔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정말 극진한 관심만이 우리 반려견, 우리 반려묘의 네. 이 질환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박정은 님이 또 SNS로 질문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한 눈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하셨는데 유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들 특별한 눈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털이 얼굴에 많이 좀 눈 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용을 그래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자주 관리를 해주는 웬만하면 게 좀 도움이 깎아주고. 되긴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도 세수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평소에 눈을 자주 보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실 수가 있게 되죠.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 강아지들이 네. 뭐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는 뭐 1, 2년에 한 번씩 막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 이제 건강 검진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간단한 안 검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의사가 봤을 때 뭐 충혈이 돼 있냐, 아니면 안압이 괜찮으냐, 눈물이 잘 나고 오고 있느냐, 뭐 요 정도쯤은 같이 네. 일반 건강 검진을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람이든 강아지든 병원하고 좀 친해져야 된다. 네, 그리고 평소에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싸울 때 말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네.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저희 봉군의 집은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질문해드리고 정확하게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